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11귀체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1귀체시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이번 시간에 내풍정의 용정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내풍이라는 게 주역설계편 제10장에 우주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근곤부모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엄마라 근곤부모라. 근곤부모가 아들을 낳은 장남을 낳으니 진을 낳죠. 그래서 진을 낳았는데 그 장남이라고 칭하고 또 첫 번째 딸을 낳았는데 손이죠. 그래서 장녀라고 이른다. 거기에 우주 육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딸 3명, 아들 3명으로 해서 장남과 차남과 소남에 대한 얘기가 있고 장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우레가 친이 사질내니까 우레지 않습니까? 그 우레가 바로 진장남입니다. 그리고 풍이 오손풍이죠. 풍이 장녀입니다. 그래서 내풍이라는 말이 바로 이따 각설에서 또 도상을 놓고 또 도표를 놓고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장남 장녀를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에서는 하늘과 땅이 근곤부모가 만물을 주재를 했는데 후천에 가면 후천에 가게 되면은 기위 저희들이 이제 선우천을 그 천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선천은 무로부터 시작을 하고 후천은 기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위가 친정을 하니 그래서 하웅 가마시에 나오죠. 하웅 친시 가마사에서 오호라 금화교역이요 기위가 친정하니 무오가 태위로다. 무가 물러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가 후천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가 후천의 갔다가 시작이라 후천이 되게 되면은 근곤부모가 직접 주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풍이 발을정자 자리위자 자리를 바르게 해가지고 근곤부모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된다. 그걸 대리용정이라고 하죠. 그걸 대리용정이라고 해가지고 근곤부모를 대신해가지고 이 근곤부모를 대신해가지고 대리용정을 합니다. 대리용정을 하는데 용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정을 합니다. 용중과 용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주재할 수 있는 것은 용중인데 다스리는 걸 모두가 다 다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정인데 누가 근곤부모를 대신해 가지고 바로 용정을 갖다가 하느냐? 내풍이죠. 그래서 우레하고 바람이 내풍이 근곤부모를 대신해 가지고 대리용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풍이 정의를 해 가지고 자리를 바르게 해 가지고 다스리는데 씁니다. 이것이 바로 내풍정의 용정입니다. 이것을 수로 나타낸 것이 바로 용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내풍정의 용정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명확하게 정력 8계도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도상을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위는 후천은 기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위는 사금일수 팔목 지하 지중이니, 그래서 사금과 일수와 팔목과 칠하의 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금일수 팔목 칠하 지중이니 무극이니라. 그리고 무극이 태극이니 수로 말하면 십과 일이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십과 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펴면 10이고 구부리면 1이다. 이것이 11귀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귀체고 10이 무극을 나타내고 1은 만물의 시생원리인 태극입니다. 그래서 10이면서 1이라고 하는 것은 무극이면서 태극이라는 얘기죠. 무극이 태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과 10이 수가 꽉 차게 되면은 극반적이라 일로 되돌아 가듯이 무극에서 태극으로 가고 태극에서 무극으로 가는 것이 도역 원리요 11기체 원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력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전체화에 대한 연관성도 눈에 조금씩 보여야 됩니다. 또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위는 사금일수 팔목 칠하 지중이니 무극이니라. 무극이 태극이니 수로 따지면 10과 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원문만 간단하게 읽고 여기 와서 또 간단 해석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설에 가서 해야 되는데 원문을 읽으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위는 바로 후천이고 사금일수 팔목 칠하 지중이니 바로 무극이고 무극이 바로 태극이고 수로 따지면 10과 1의 관계다. 자,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내풍이라고 하는 것은 육질내와 일손풍을 의미하고 후천에서는 근곤 15를 수로 따지면 역수로 따지면 하늘은 10이고 땅은 5지 않습니까? 자, 땅은 5입니다. 그래서 근곤 15에 대행하는 정의 용정수에 대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이제 펼쳐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상 도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각설로 돌았습니다. 조금 빠르게 각설로 돌아가지고 내풍정의 용정수다. 정역 팔캐도를 우선 보시면은 아버지인 식근천이 북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오곤지가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땅이 있고 오곤지가 있고 북쪽에는 식근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천이 되면 옆에 있는 일손풍, 바람이죠. 그래서 우주육가적으로 따지면 장남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의 식근천의 오른쪽을 보시면 육질내죠. 그래서 일손풍과 육질내가 바로 근곤부모 바로 옆에서 있습니다. 자리를 바르게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선으로 가지고 화살표를 껐습니다. 그래서 소는 엄마를 대신하고 우레는 진장남은 아버지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왜 대신을 해야 되느냐? 15종공 원리에 의해서 10과 5가 종공을 이루게 됩니다. 15종공 원리에서. 그러고 또 자, 아까도 읽었죠. 저희들이 옛날에 공부한 걸 상기해 봤습니다만은 자, 15가 또 무의가 종공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위가 친정하니, 기위가 친정을 하니 무오가 종공이 된다. 그래서 오곤지인, 무라는 게 무오를 보고 말합니다. 무오와 식근처는 중의에 종공되고 부모님은 귀한 자리에 높이 모시고 육질례와 일손풍이 대리용정을 해가지고 천도와 지도를 갖다가 섭리하는 것을 내풍정이 용정수라고 한다. 저희들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내풍정이 용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력 8쾌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이래서 건곤부모를 대신해 가지고 일손풍과 육질례가 대리용정을 하는구나. 자, 그래서 후천에 가면 대리용정을 하게 된다. 내풍정이 용정수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15라는 것은 기위 10수와 무오, 무의의 오수를 보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수를 합친 것이 15입니다. 10과 5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복희계의 진소는 그 수가 4와 5인데 정력 8쾌도에서는 10과 5라고 했으니까 선우천 변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복희 8쾌도에서 8수밖에 없는 복희 8쾌도에서 문왕 8쾌도로 변해오고 문왕 8쾌도에서 정력 8쾌도로 변해오는 삼역궤도의 변화 과정, 여기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고 진소는 근곤의 장남인 장녀로서 수지 15요, 수로서는 10과 5요, 오행지종이니 오행의 갖다가 중심이 되니 마땅히 10과 5 자리에 진손이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월정자 자리위자입니다. 내풍이 10과 5의 자리에서 머물러 가지고 근곤부모를 대신해서 대리용정을 하는구나. 그걸 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궤도를 놓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내풍정이 용정수에 대해서 복희 8쾌도와 문왕 8쾌도와 정력 8쾌도가 삼역 8쾌도가 변화해가는 과정, 생장성의 과정으로 가지고 부모가 대신을 하는, 부모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런 걸 다른 각도에서 또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에서는 복희 8쾌도가 자라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역에서 보는 복희 8쾌도와 문왕 8쾌도의 의미와 정력에서 보는 복희 8쾌도와 문왕 8쾌도의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또 설명 말씀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은 저희들은 정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희 8쾌도가 자라서 문왕의 부궁 궤도를 거쳐가지고 복희 8쾌도는 1수에서 8수까지 있었습니다. 후수지향의 궤도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왕 8쾌도가 1에서 9까지 있는 부궁 궤도죠. 10수를 지향합니다. 정력 8쾌도는 1에서 10까지 다 드러나 있는 10수 궤도입니다. 완성 궤도다. 그래서 완성이 된 궤도다. 생장성이다. 변정법적 논리로는 생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곤부모와 육자녀가 모두 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갖다가 각자 얻었다는 얘기죠. 각자 얻게 되고 자기의 수와 위에 찾아드는 동시에 근곤부모를 대신해서 정의용정을 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 내풍정의용정수다. 세 번째 지금 뜻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의가 아니고 자리를 바르게 했기 때문에 정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리용정의 뜻, 정의의 뜻, 용정수의 뜻, 근곤부모를 대신한다는 뜻,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희궤도에서 문안궤도로 갔다가 문안궤도에서 정력궤도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희궤도는 생장성 중에 생을 의미한다면 문안궤도는 자라가 커지는 장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고 정력팔궤도에 와서 완성을 이루게 되는 십수완성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십수완성궤도입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역에서는 복희팔궤도와 문항팔궤도로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복희팔궤도에서는 1수에서 8수까지 있고 1수에서 8수까지 있는데 이 궤도를 잘 봐주시면 1하고 8이 만났습니다. 1하고 8은 일근천 팔곤지라 자 음과 양이 만난 거죠. 그리고 5와 4가 이렇게 만나게 되고 3과 6이 만나게 되고 2와 7이 만나게 되니까 숫자적으로는 음양합덕이 이루어집니다. 숫자적으로는 음양합덕이 이루어져 가지고 자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모여서 자라면서 대립과 갈등을 보이다가 자 자라가는 과정에서 다시 제자리를 갖다가 잡아간다. 근공과 짝을 짓고 자 근공과 짝을 짓게 되고 자 그리고 감리가 서로 짝을 짓게 되고 감이라고 하는 것은 구덩이죠. 물과 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곤이 정의를 하고 감리가 물과 불이 자 물과 불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하고 칠간사환과 이택택 그래서 저 사질내와 오손풍 내풍이죠. 그래서 내풍의 관계 물과 불의 관계 자 산과 연못의 관계 그 관계로 찾아 들어가서 이상적인 세상을 이루게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 복희팔궤도는 선천이고 문항팔궤도는 후천이다. 주역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문항팔궤도를 보시면 9하고 1을 만나고 4하고 6이 만나고 3과 7이 만나서 음은 음끼리 만나고 양은 양끼리 만납니다. 음은 음끼리 만나고 양은 양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다툼이 이루어지게 된다.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현실 사회를 보고 말을 한다. 이것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걸 드러내고 있는 복희팔궤도가 이상적인 세계다. 이렇게 해서 주역에서는 복희팔궤도와 문항팔궤도로 구분을 짓고 복희팔궤도는 이상적인 세계요 하도의 세상이며 문항팔궤도는 그래서 대립과 갈등이 가득 찬 현실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주역의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역의 관점을 말씀드렸고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희팔궤도와 문항팔궤도가 선천궤도고 정력궤도가 후천궤도다. 다릅니다. 자, 잠시 봐주시면 주역의 관점에서는 복희팔궤도와 문항팔궤도 그래서 복희팔궤도가 선천입니다. 자, 그리고 문항팔궤도가 후천입니다. 자, 그래서 복희팔궤도는 이상적인 세계고 문항팔궤도는 대립과 갈등이 있는 이것은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세계에서
이상적인 세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역에서는 복희 계도가 이상적인 세상이다. 자, 여기다가 하도낙서를 결부시킨다면 하도의 세상이요, 이건 낙서의 세상입니다. 문왕팔캐도 계도하고 낙서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력에서는, 이 정력에서는 복희팔캐도 문왕팔캐도입니다. 정력팔캐도죠. 이래서 복희팔캐도는 선천의 선천을 토상하고 있고, 문왕팔캐도는 선천의 후천을 토상하고 있고, 정력팔캐도는 후천계도다. 그래서 복희팔캐도와 문왕팔캐도는 똑같이 대립과 갈등의 세상이고, 정력계도는 후천의 세상으로서 자, 상생과 소통의 그 세상이다. 상생과 소통의 세상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립과 갈등을 갖다가 딛고 넘어서서 선후천 변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후천계도인 정력팔캐도로 와야 된다. 그래서 선후천 변화를 통해 가지고 선천에서 후천으로 오게 되는 이것이 바로 정력입니다. 주역은 복희팔캐도가 이상적인 세계고, 자, 문왕팔캐도는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 세계라 이쪽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읽으면서 굉장히 혼선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혼선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주역의 내용을 먼저 아시고 정력을 공부하셨으면 구분이 되는데, 이제 그냥 바로 구분 없이 정력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주역과 맞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내용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은 정력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복희팔캐도에서 문왕팔캐도로, 문왕팔캐도에서 정력팔캐도로, 그리고 자, 복희팔캐도에서는 건곤부모가 다스렸는데, 정력팔캐도에 옴으로써 내풍이, 송과 진이 건곤부모를 대신해서 대리용정을 하게 됨을 표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정력은 조금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천천히 가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논거를 정리하고 따져가다 보면 이 말의 뜻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정력은 특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위 사금 일수 팔목 칠하 지중이 무극이다. 기위는 후천을 주재하는 중이로서 무극체이다. 아주 굉장히 많은 말씀을 갖다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금 일수는 태음 지정이요, 팔목 칠하는 태양 지정으로, 자, 태음 지정은 가을과 겨울에 수장 또는 수렴의 계절이고, 태양 지정은 봄과 여름의 생장의 시기다. 그래서 이걸 태양 지정으로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서가 있고 하도가 있는데 하도의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의 내용을 갖다가 참고를 하셔서 여기 있는 사금일수 팔목칠하를 갖다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사금일수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 있습니다. 오행으로는 금이고 수로는 사기 때문에 사금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오게 되면은 바로 일육이죠. 자, 그리고 동쪽으로 오게 되면은 팔입니다. 팔은 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은 팔은 음이고 양이 와야 되니까 저 남쪽으로 가면은 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오행으로 따지면 금이요, 방위로 따지면 사자리에 자 사자리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북쪽에 오면은 일자리고 동쪽에 오면은 팔자리고 남쪽에 가면은 칠자리를 의미합니다. 사금일수 팔목칠하 이해 가셨습니까? 자, 여기 사금입니다. 일육수니까 일수입니다. 삼팔목이라 자 팔목입니다. 이칠화라 칠합니다. 그래서 사금일수 삼팔 칠하의 중이다 그 말입니다. 외우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도식을 갖다 놓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읽어내시는 데는 하도의 도상의 수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절로 따지면 팔목칠하가 봄과 여름이지 않습니까? 봄은 자 생이요, 여름은 장이죠. 그래서 생장입니다. 만물이 나고 자라는 계절입니다. 만물이 나고 자라는 계절인데 나고 자라만 가지고는 열매 굳건한 튼튼하고 또 내실 있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살의 과정인 가을이 와가지고 자 숙살을 갖다가 하게 되고 겨울에 저장을 해가지고 여물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생장 수장의 순환, 만물은 전부 생장 수장에 의해서 순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장 수장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생장 수장의 내용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하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로만 쓰겠습니다. 38, 27, 49, 16입니다. 물론 5와 10은 여기에 있죠. 자, 그리고 여기가 봄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가 여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을입니다. 겨울입니다. 자, 봄에 생하죠. 여름에 장합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생장이죠. 자, 그리고 가을하고 겨울에 거두지 않습니까? 수장입니다. 자, 그래서 생장과 수장의 순환,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선천과 후천의 순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경사, 자, 금을 나타내는 자, 경사와 저 일수와 삼팔목과 이칠하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무극이 태극이고 식과 일이다. 그래서 10은 무극이고 1은 태극이다. 이제 익히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기체 원리에 의해서 또 수지상수로 따지면 표면 10이고 꼬부림은 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극이 태극인데 그걸 수로 나타낸 것이 식과 1입니다. 자, 그래서 자, 경사일수, 자, 팔목, 칠하 그 내용도 하도의 내용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무극이 태극이라는 것도 수지상수로 가지고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표면 10이요 꼬부림은 1이라 이것이 11기체고 10이면서 1이고 1이면서 10입니다. 그래서 10이 수가 다 찾으면 1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1은 1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중은 10, 11일지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력은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의미를 갖다가 되새기면서 읽어내시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1은 무극과 태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식과 1은 지덕이 천돈이라 10은 자 11에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홀수점 짝수지 않습니까? 짝수고 1은 자 홀수라 홀수는 천도를 나타내고 짝수는 지덕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과 1은 지덕이 천도이니라 천도는 원하니 천도는 원하니 경임갑병이니라. 이제 경임갑병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걸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식과 1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이 천도이니라. 지덕이면서 하늘의 도라는 얘기입니다. 10이 1이요 1이 10이니까요. 표면 10이고 꼬부림은 1이니까 1이 10이고 10이 1입니다.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무극입니다. 그래서 무극은 하늘을 나타내고 태극은 땅을 나타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0은 하늘이고 1은 땅이었지 않습니까? 10이 1이고 1이 10이라는 말은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무극이라는 말은 지덕이면서 천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덕이로 대 천도이니라 10이면서 1이고 1이면서 1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천도는 원하니 천도는 둔겁니다. 둔건데 어떻게 그 둔검을 이어가게 된 건가?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경임갑병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천간으로만 표시를 해가지고 자, 여기가 경입니다. 자, 경이고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밀이지 않습니까? 자, 이밀이라 경사 이밀입니다. 자, 팔목이죠. 그러고 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떼놓고 경임이라는 뜻입니다. 경임이라는 뜻인데 자, 여기가 각과 을이죠. 여기가 각과 을이고 병정입니다. 천간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다는 얘기입니다. 원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천도는 원하니 겸이 갑병이니라. 그래서 자, 일육수에서 갑산얼팔로 갔다가 자, 그 하로 가게 된다. 자, 그래서 병이 정칠로 가게 된다. 그 말이겠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도는 원하니 자, 경인갑병이니라 간단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더 논리적인 근거를 두고 좀 설명을 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천도가 경인갑병임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 구체적인 각설로 들어가서 11이 천도의 지덕이 천도니라. 그래서 10과 1은 지덕이면서 천도다, 그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무극은 지식기토의 체니 지덕이니라. 만물의 생성 원리가 지식기토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무극이라는 것은 지식기토의 체기 때문에 지덕이고, 일태극은 천일임수이니 천도이다. 지십은 음수이고 천일은 양수이니, 양진, 음태는 음양의 변화 원리에 따라서 도생과 역생이 서로 물러가고 나아가면서 순환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자, 그래서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과 11은 지덕이면서 천도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이 1이고 1이 10이기 때문에 지도이면서 천도라고 한 겁니다. 11기체 원리에 대한 얘기를 연상하면서 이렇게 읽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천도는 지덕을 뿌리로 해가지고 상을 이루고, 지덕은 천도를 받아들여서 성형을 합니다. 조금 주역적 표현입니다. 저천성상코 제지성형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역개사편 1장에 제천성상코 제지성형하니, 자, 하늘에 있어서는 상을 만들고 상을 이루고, 땅에 있어서는 모양을 갖다가 이룬다. 이것이 바로 제천성상코 제지성형이다. 이렇게 해서 만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자, 10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10은 무극으로서 하늘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늘이 직접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십용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용은 구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라고 하는 것은 홀수기 때문에 하늘의 작용이죠. 하늘이 작용을 하는 데는 땅을 근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하늘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채심용부 원리라는 게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주역적인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역 충천근계의 무수길이라, 머리를 쓰지 않는 것이 길하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본체로서, 체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천도는 지덕을 뿌리로 해가지고 성상하고, 지덕은 천도를 받아들여서 성형하는 것이다. 그래서 11이라고 하는 것은 지덕이면서 천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이 천도는 원이고 경인갑병이니라. 그게 두 번째 구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둥글다고 하는 것은 그 순환이 무한하다는 얘기죠. 순환이 무한하다. 아까 자, 생장
수장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장수장의 그 작용, 만물의 순환의 작용, 음양의 순환의 작용이라는 것은 무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인갑병은 천정이다. 하늘의 정사죠. 하늘의 정사라 사금일수 팔목칠하가 저 하늘의 정사입니다. 그래서 사금일수 그 팔목칠하라는 말 아까부터 계속 거론을 했었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그런데 하도의 간지로는 1은 임수고 3은 가팔이고 7은 병하고 9는 경금이다. 하도의 간지도수로서는 자 사금일수 팔목칠하가 하도의 간지도수로서는 바로 자 임수, 가팔, 칠하, 경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인갑병이라고 한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아까는 사금일수 팔목칠하라고 했는데 왜 경인갑병이라고 하는가? 하도의 간지도수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사금일수 팔목칠하하고 자 경인갑병하고 의미가 구분이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표시가 됐느냐? 여기 나옵니다. 자, 1379 그게 경인갑병이었었죠. 자, 그래서 1379가 자 4178로 살펴보면 선천의 하금이 후천의 금화가 교역되는 금화교역의 이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낙서가 하도로 변해오면서 금화교역을 통해서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낙서의 세상이 하도의 세상으로 온 겁니다. 이건 정력적 기준이죠. 자,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역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그냥 말씀드리는 건 전부 정력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 선우천의 변화,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는 걸 청간도수로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이 바로 천도는 원이요 경인갑병이다 이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금화교역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서의 4927이 하도의 2749로 자리 바꿈을 하게 됨으로써 낙서가 하도로 이렇게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져서 자 선천인 낙서가 후천인 하도의 세상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우천 변화 원리와 결부시켜서 천도의 작용이 무한하다는 것까지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는 천도는 원한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둥글다는 뜻이라 그 순환이 무한하다, 무궁무진하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었다면 이번 구절은 지덕에 대한 겁니다. 지덕이 천도이로다. 그래서 지덕은 방하니. 자, 2468인이라 지도라는 건 음수지 않습니까? 무인은 이와 삼목 육수 구금 지중인이라 형식은 같습니다. 그리고 환극이니라 환극이 무극이니 50이니라 이걸 간단하게 읽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덕은 방하니 땅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하다, 동서남북이다, 공간이다. 그 지덕은 방하니 2468이니라 저 2468이라는 것은 짝수죠. 짝수는 전부 땅의 덕을 말합니다. 13579는 하늘의 수요, 246810은 땅의 수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의는 자 무의는 이와 삼목 육수 구금 지중이니 이와 삼목 육수 구금 지중이니 자 환극이니라. 자
무극과 한극의 관계, 무극과 태극의 관계, 태극과 한극의 관계가 거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극이 무극이니 50이니라. 자, 이 전체의 뜻은 지덕의 수의 자리가 한극이 무극임을 밝히고 있었다. 천도가 원이다에서는 무극이 태극임을 밝혔다면 지덕에서는 한극이 무극임을 밝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덕은 방정하니 2468이니라. 그래서 지덕은 사방입니다. 수로 따지면 2468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의 관계를 체용으로 본다면 천도가 체고 지도가 용입니다. 체용의 관계죠. 그래서 지덕은 천도를 받아들이는 수에 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13579는 천수를 나타내고 2468, 10은 지수를 나타냅니다. 천도는 원하니, 천도가 둥글다고 하는 것은 그 순환이 무한한 데 비해서 지덕은 방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어떤 지경이 있다는 얘기겠죠. 동서남북의 경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늘은 능동적인데 땅은 수동적인 성정을 가지고 있다. 성정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지덕방 2468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체용의 관계도도 설명 말씀드리고 천간으로 가지고도 설명 말씀드리고 자, 그 어떤 성정으로 가지고도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럼 다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무의는 선천이죠. 그래서 이화삼목 육수구금 지중이 한극이니라. 무의는 정력 8쾌도의 오곤지로 이화삼목과 육수구금이 중의에 있으니 오한극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화삼목과 육수구금이라고 이제 정력 8쾌도를 보고 또 자세히 설명 말씀을 갖다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는 이화삼목이요 육수구금의 중인데 상극으로 따지면 한극이다. 그래서 한극은 수로 따지면 5입니다. 일태극과 신무극의 중이죠. 일태극과 신무극의 중자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수, 수를 갖다가 칠판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1, 3, 5, 7, 9는 홀수라 하늘의 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중심수기 때문에 5는 이제 빼놓고 얘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천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2, 4, 6, 8, 10인데 여기 있는 5와 여기 있는 10은 자, 하늘과 땅 중심수 10과 5를 보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땅은 방하다고 하면서 2, 4, 6, 8만 이렇게 거론을 하게 됐던 것도 그런 이유에 속합니다. 5와 10은 종공됐기 때문에 지수의 2468까지만 거론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달리 구분을 한다면 1에서 5까지는 생수라고 했습니다. 5에서 10까지는 성수입니다. 자, 이걸로 가지고도 하늘의 수, 땅의 수를 정력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홀수와 짝수로 가지고 천수다, 지수다라고 구분을 하는 것은
주역과 정역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정역에서는 생수와 성수로 따져서 천수와 지수를 구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는 일태극이고 신무극으로서 중위에 있는 생수라는 겁니다. 생수고 성수를 거중 조절하는 위치에 있다. 중위 지극수다. 그래서 환극이다. 다시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은 한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한극에 대한 얘기였고, 자, 다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를 이 10을 갖다가 수의 극이다, 지극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1에서 10까지가 수의 전부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만도 있고 10만도 있고 1억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0만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1에서 10까지고 1에서 1, 3, 5, 7, 9는 자, 홀수라서 천수고 2, 4, 6, 8, 10은 바로 짝수라서 지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인데 왜 2, 4, 6, 8만? 지도는 방안이 2, 4, 6, 8이니라 왜 10원 빼먹었느냐? 10하고 5는 중심수기 때문에 15종공 원리에 의해서 종공되고 되었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1379에 대한 1379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2468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천도는 원하니 지도는 방하니 잘 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역에서는 1에서 5까지는 생수고 자, 5에서 10까지는 성수인데 여기 있는 5가 생수와 성수의 중간 자리에서 생수와 성수를 조절하는 바로 한극의 자리다. 그래서 오한극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한극이고 이 한극 자리가 태극과 무극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그 내풍정의 용정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내용을 다 공부를 하지를 못하고 한극과 태극과 무극의 관계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칠 용중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풍정의 용정수에 대해서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